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대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6%까지 이제 급락을 했어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나스닥이 6% 정도 빠졌고요. 토요일에도 6% 빠졌기 때문에 이틀 동안 나스닥이 12%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금요일장이 마지막이었죠.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22,8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나스닥이 급락이 반영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좀 잘 방어를 했었어요. 자,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0.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잘 견뎌주더라. 우리 증시가 이제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좀 내용들도 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토요일 새벽 나스닥의 급락을 월요일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장 초반에는 상당히 힘든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이제 한 차례 더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원전주가 지금 공교롭게도 좀 어려운 상황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4%만 빠져도 급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를 두 번 빠졌어요. 총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바닥을 이탈한 원전도 다시 한번 9시 땡 하자마자 혹은 장 초반에 급락이 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지금은 개별적인 재료나 개별적인 실적이나 모두 다 무시가 되고 시장이 중요한 상황이란 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탄핵 선고까지 겹쳐지면서 이 원전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국내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탄핵이 인용됐죠. 그러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원전을 밀어주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원전을 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기우입니다. 왜냐면은, 자, 두산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보다 이번에 이제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런 것보다도 이제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해외 원전, 해외 대형 원전, 신규 원전이 주된 재료예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SMR 관련된 기대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원전을 여러 개 짓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쵸? 자, 오히려 해외,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또 더 크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까지 앞으로 많은 글로벌 국가들에서 신규 원전을 지을 것이고 SMR을 지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 매출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다고 글로벌 원전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스 발전소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전망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 두산의 모멘텀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외 원전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오를 수가 있겠죠. 자, 어제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어요. 자, 글로벌 원전 시장이 2배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중에 탑픽으로 누굴 꼽았냐면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주기기, 제작 납품 굉장히 유력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산과 시공사로서의 글로벌 탑급 업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이 두 기업이 탑픽으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가 글로벌 원전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수가 121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 121기가 우리 한국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죠. 이 중에 우리 국내 원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지어지는 원전이지 우리 한국에서 많은 원전을 짓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산의 실적이 꺾일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했고요.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원전도 같이 반등을 할 건데, 여기에 플러스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되면서 더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월요일에 지난 토요일 나스닥이 6% 급락을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되고 나서 바닥을 다시 만들고 나면은 그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맞고요. 어제도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원전 협력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전, 에너지, 조선까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자, 결국에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지재권을 갖고 있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최초의 설계 갖고 있고요. 자, 이거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두산이 기술력 내지는 이 주기기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원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SMR을 지을 거고,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할 겁니다. 자, 지금 원전 강국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한국이죠. 근데 여기서 러시아랑 중국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이면 전쟁했죠. 러시아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건설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나라는 배제를 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거는 미국, 프랑스, 한국인데 미국이 프랑스랑 힘을 합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협력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면 한국을 세트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마진을 더 많이 먹고 영업이익을 많이 뽑아가고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한국, 특히 시공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이런 기업들하고 두산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탄핵이 끝났어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됐던 어쨌든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유일한 악재가 지금 관세인데요.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이 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 현금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관망을 하셔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때 계엄령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엄령이 실패를 했어요. 바로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들어갔는데, 자, 이것도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12월 3일이었잖아요. 이때 빠졌을 때도 제가 바로 매수하지는 말아라. 올라오는 거 보고서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래대금 터졌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여기는 이제 기회로 보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2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자, 그때부터 3만 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또다시 외부 변수, 이 하락의 이유가 뭐죠? 관세, 또 하나 뭐죠? 탄핵,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 외부적인 거로 우리가 밀리는 거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나 전망치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관련된 기사를 좀 올려드렸고요. 자, 차분하게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으니 기다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두산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는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매수하면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3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점 및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입장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8486-5930번 여기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자, 또 하나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산이 이렇게 써 있겠죠. 자,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보일 겁니다. 여기 링크, 해당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자동 문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시고 두산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소통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대응 전략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매수매도 타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자, 이거만 볼게요. 자, 미국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늘색이 금요일이고 진한 파란색이 토요일이에요. 자, 나스닥이 5.9% 그리고 5.8% 양일간에 거의 12%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 마이너스 10%, 애플 마이너스 9%, 엔비디아 마이너스 7%, 브로드컴, 아마존 모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도 모두 급락을 했고요. 국제유가 급락을 했고 브렌트유 마찬가지다. 지금 대부분의 지표나 지수나 이런 원자재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다 트럼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글로벌 원전 시장 한미프가 나눠 갖는다. 두산, 현대, 쌍두마차다. 자, 한국 기업에 할당된 121기 적극적으로 노려야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라서 얘네는 속된 말로 나가래요, 이제. 자, 미국과 프랑스랑 한국이 나눠 가질 건데, 미국이 가는 데는 한국이 세트로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령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긴 됐고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이 외국의 이 국가들이 원전을 안 짓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거고,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많은 신규 원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두산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도 보시면 자, 한미일 에너지, 민간, 원자로, 조선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분야, 원전 분야, 조선 분야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국기, 한국 국기, 일본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자, 결국에는 일본 국기가 두 개나 있죠. 자, 어쨌든 자, 결국에는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이슈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관세 이슈도 일시적인 겁니다. 관세를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이상한 소리 자꾸 하던데 4월 9일부터 뭐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할 거 자기는 알고 있었다. 무슨 나스닥이 12%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여전히 스트롱맨을 고집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밀린 거지 전혀 원전의 업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잘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두산은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고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예요. 자, 그리고 당일 주도주 공략을 하고요. 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미친 듯이 급등할 수 있는 정책주 같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에 수익 낸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유라크라고 한국 PIM으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자동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마크 내역 조회 버튼이 있죠? 누르게 되면 어디서 이제 사고 팔았는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자, 당일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한 2점 몇 프로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유라클은 결국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PIM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눌러보면은 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가 넘거든요. 한 3.3%, 3.4%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 주문을 넣었는데
키움증권이 먹통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다 먹통이었고 이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서 눌림 구간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합쳐서 한 5점 몇 프로? 거의 6%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자, 이게 이제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입니다. 오전에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타가 아니에요. 쭉 올라가는 종목에 쉬어가는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고, 자, 이런 매수 타점을 포함해서 두 종목씩 공략을 합니다. 자, 하루에 4%가 우리 목표고요. 자, 두 종목 합쳐서 4%, 많으면 6%, 이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자,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고요. 자, 함께 쌓아가는 경험 하실 분들, 저희 번호는 똑같습니다. 010-8486-5930번. 이 번호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1억. 자,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고요. 우리가 소외된 종목에서 놀면은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당일 주도주 제일 강한 종목 한 두세 개만 딱 찍어가지고 요것만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실 분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던 그대로 꺾이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6월 3일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자, 지금 인맥주는 다 끝났어요. 자, 이재명 관련주 19배까지 오른 종목 나왔고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정책을 몇 가지 좀 써놨는데요. 기본주택, 저출산, 지역화폐, 무상교복 몇 가지 좀 써놨고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맥주 대장주가 오리엔트 전공이었잖아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출발한 게 1,000원이었고요. 19,000원까지 찍고 나서 인맥주가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15%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채웠느냐라고 좀 보게 된다면, 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일자리 관련주 오픈롤입니다. 오픈롤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또 다른 일자리 관련주 원티드랩 마찬가지로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가 꿈비가 있고요. 상한가 마감했죠. 자, 또 하나 에르코스도 저출산 관련주예요. 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왔으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인맥주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2배, 3배는 오르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지를 한번 볼게요. 형지도 인맥주죠. 자, 이 종목도 900원에서 출발을 해서 3,500원까지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제 인맥주는 끝났고요. 저출산, 지역화폐, 무상교복, 무상급식, 기본주택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때가 왔습니다. 자,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6월 3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전에 5월 한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일단은 목표는 2배입니다. 2배 이상. 2배 이상을 목표로 보고 있고 200%에서 300% 충분히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나올 겁니다. 4월, 5월 해서요.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번호는 똑같아요. 010-8486-5930번 이 전화번호로 정책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정책주. 아니면 제가 아까 링크 보여드렸잖아요. 링크 눌러서 종목명 보내주실 때 그 뒤에다가 1억 혹은 정책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하시면 올해 상반기 따뜻한 계좌, 빨간 계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 성공투자연구소와 함께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대응을 한다면 지수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 악재가 연속됐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대응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수익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같이 잘 대응을 해서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